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 나은수 기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 23일 고려아연 주총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녹화를 하고 있는 시간이 오후 4시 38분입니다. 아직 주총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주총이 끝나지를 않았는데 왜 저희들이 지금 바로 녹화를 하냐면 이 주총 결과가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고려아연 주총을 우리 자본시장 참여자의 눈으로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9시에 시작 예정됐던 그 주총이 사실상 오후 3시쯤에 시작이 되었는데 중복 위임장 확인이라든지 주총 참석 주식수 확인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또 1시간 이상 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주총 승부라고 하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또 의결권 주식에 의한 표의 대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고려아연 주총은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아기 변두리에 무슨 핫바리 기업에서 경영진이 법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소액 주주들을 막 밀어붙이고 이 두들겨 잡아서 주총을 끝내버리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오늘 주총 참석 주식 수의 그 50%가 넘었습니다. 영풍 MBK 컨소시엄의 지분이 유효 의결권 기준으로 50%를 넘었죠. 그래서 정상적인 투표 상황이라면 아마도 영풍 MBK가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총 결과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최윤범 회장 쪽의 승리가 확실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오늘 녹화에 들어왔고요. 지금 오늘 그 최대 논란은 뭐냐면 영풍이 가진 그 고려아연 그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 제한입니다. 지금 최윤범 회장 쪽에서 그 임시주총을 하루 앞둔 어제 오후 거의 저녁 시간에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의 지분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오늘 주총에서 그 영풍 지분 그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지금 그 안건을 상정시키고 투표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이제 뻔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풍 MBK 측은 상법 유린이다. 자본시장 유린이다라고 거세게 항의를 했지만 지금 투표는 현재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본 거는 최윤범 그 회장 쪽이 그 주장하는 그 영풍이 가진 고려아연 그 지분 의결권 제한에 대한 그 법의 논리, 법리가 뭔지 이걸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MBK 쪽의 반박,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박. 그리고 오늘 주총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끝나고 나면 영풍 MBK 쪽에서 기자회견을 바로 할 겁니다. 그 향후 대응 방안을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아직 기자회견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예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영풍 MBK 쪽은 그 손발을 묶어놓고 지금 투표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이 영풍 MBK를 지지한다 영풍 MBK가 옳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이 주총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상 자체가 어디선가 그 옛날에 보면 코스닥 기업에서 소액 주주들 이렇게 밀어붙이던 모습이 너무 떠올라서 저도 심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그 왜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최윤범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법조항에 관련돼서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제가 그림을 같이 곁들이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상법 369조의 3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런 조항을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 법률 조항이 너무 어렵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보십시오. 369의 3에 이런 조항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이 상법상으로 이 모자 회사 간에는
이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분을 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모자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호 지분 보유가 인정되기는 하는데, 자, 이것도 무한정 인정되는 게 아니고 지분율 10% 이내에서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요 10%가 넘으면 의결권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상법 369조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자,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법상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서울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밤섬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 서울이 밤섬에 대해서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밤섬이 이 서울 지분을 10% 넘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서울이 가지고 있던 이 지분의 의결권이 이렇게 제한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상법상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서울이 밤섬의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밤섬의 자회사로 뚝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밤섬하고 자회사인 뚝섬이 합쳐서 서울 지분을 10% 초과되는 지분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서울이 가지고 있던 이 밤섬의 지분 의결권 있잖아요. 이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상호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의결권을 제한하는 게 이게 상법 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려아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려아연이 있죠. 지금 호주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100% 자회사 SMH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이 SMH가 그 밑에 달고 있는 또 100% 자회사가 SMC라고 있어요. 그러면 고려아연, SMH, SMC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죠. 자, 그림상으로는 분명히 손자회사인데, 자, 상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려아연하고 자회사가 합쳐서 요 손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다면 이 손자회사도 자회사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고려아연하고 그 자회사인 SMH가 SMC 지분을 50% 넘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SMC라고 하는 것이 그림상으로는 손자회사지만 상법상으로는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SMC는 상법상으로는 고려아연의 자회사로 간주된다. 자, 이걸 이제 하나 생각을 하시고, 임시주총이 오늘 23일 열리고 있는데 그 전날인 어제 22일 어떤 거래가 있었냐면, 이 고려아연은 영풍이 지분 25%를 들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의결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어젯밤에 어떤 거래가 있었냐면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 SMC,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호주 자회사 상법상의 자회사 SMC가 있는데, 이 최씨 일가하고 영풍정밀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이 SMC에다가 매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려아연하고 그 자회사가 합산해서 영풍 지분 10%를 초과해서 보유하게 된 거예요. 어제 밤 시간부로. 이렇게 되니까 영풍이 가지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 20%의 의결권은 어떻게 된다? 이 의결권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풍이 가지고 있는 이쪽 지분이 10%를 넘어가고 25%니까 또 SMC가 가지고 있는 영풍 지분도 10%를 넘어가는 상태. 서로 10% 초과되는 지분을 가지게 되면 영풍이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도 못할 뿐만 아니라 SMC도 영풍 의결권 행사를 못해요. 서로 10% 초과 지분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이 SMC라고 하는 회사는 575억 원을 들여서 영풍 지분 10.3%를 샀지만 의결권 행사를 못하는 지분을 산 거예요. 왜 샀겠어요? 상법에 따라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산 거예요. 오로지 그 목적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고려아연은
호주에 있는 이 자회사를 이용을 했느냐? 우리 공정거래법상으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산 총액이 10조가 넘어가게 되면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거예요. 계열사들끼리. 자, 영풍그룹이 자산 10조가 넘어가니까 상호 출자가 제한된단 말이에요. 계열사 간의 상호 출자가 금지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 25%를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려아연이 직접적으로 영풍 지분을 취득해서 보유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호 출자가 제한되니까. 자, 그래서 SMC라고 하는 그 호주 회사를 이용을 한 겁니다. 이 호주 자회사니까 국내 공정거래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상호 출자 제한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서 SMC를 갖고 와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동시에 국내 이 SMC를 활용을 하면서 동시에 국내 상법상으로 상호주 의결권은 제한된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 회사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적용 안 된다. 그런데 국내 상법의 상호주 의결권은 제한된다. 이런 전략을 최윤범 회장 쪽에서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풍 MBK의 주장은 뭐냐? 자, 이 부분은 우리 나은수 기자가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영풍 MBK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네. 이게 MBK 측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네. 두 가지 근거로 고려한 네. 측의 이제 주장에 이제 반박을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SMC가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 법인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제 반박을 합니다. 외국 법인. 네, 쉽게 말하면 아까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이제 상호주로 이제 의결권을 제한한 이제 3법 제 369조의 3항 네. 이게 외국 법인에는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제 해외 법인은 이제 국내 상법을 이제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이 상호주 의결권 역시 이제 제한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의결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SMC가 이제 주식회사가 아닌 이제 유한회사. 유한회사. 네, 유한회사라는 점을 이제 근거로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법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국내 법인이거나 아니면 주식회사여야 되는데 SMC는 이제 유한회사이므로 이 상호주를 이제 의결권을 이제 행사할 수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고려아연 측은 이제 SMC가 이제 공정위로부터 이제 외국 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로 인정을 받았다. 아, 공정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네. 그러므로 이 상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MBK 측은 아니 그러면은 이게 국내 회사로 인정받았으면은 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아까 설명하셨던 이 상호출자를 만든 게 된다. 그럼 이거는 범죄다. 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네, 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 상호주와 관련된 상법 조항은 이 국내 법인이면서 주식회사 사이에서 적용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SMC는 외국 기업이면서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다. 네. 그러니까 상법상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 하는 게 이제 MBK 주장이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SMC가 영풍 주식 10.3%를 이 호주 회사가 샀는데 이 취득 목적이란 게 사업상 목적일까? 그건 아니겠죠. 네, 그건 아닙니다. 예. 그 오로지 어떤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575억 원이 들어간 거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물론 이제 MBK 쪽의 주장이긴 하지만 이 SMC 이사회가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이 SMC 이사회에서 최윤범하고 그 친인척인 마이클 최가 이게 빠졌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빠졌을까요? 이게 지금 MBK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미 이거를 모든 거를 다 빌드업하고 다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다 계획상 이제 이렇게 또 문제가 이해관계가 섞이면 안 되니까 네. 이제 최은범과 이제 마이클 채가 빠지고 이제 뭔가 독자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것처럼 만들기 위한 이거 그러면은 결국에는 최 회장은 알고 있었다. 네. 이건 뭐 이런 쪽의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모양새도 만들고 네. 혹시라도 이제 최 회장이 이게 들어갔을 때 나중에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 법적 책임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나은수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MBK 주장은 야 이거 순환 출자 아니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풍이 고려아연을 갖고 있는데 고려아연이 그 SMH를 갖고 있었고 SMH가 지금 이제 문제의 SMC를 갖고 있는데
얘가 지금 영통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바퀴 돌아가는 이 탈법적인 순환 출자가 이 외국 법인을 이용해서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SMC가 그냥 외국 법인이라면 모르겠으되 이걸 국내 법인이라고 최윤범 회장 쪽에서 계속 주장한다면 이게 국내 법인으로 인정을 한다면 딱 이게 국내법상의 이거 불법 순환 출자에 이제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뭐 고려아연 주총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아마 오늘 저녁 7시 이후에 끝이 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풍 MBK 쪽은 이번 주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도를 당한 기분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멀쩡하게 의결권에 살아있는 주식을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전날 이렇게 의결권이 없다고 의결권 제한당하니까 이 강도당한 기분이다. 아마 법적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뭐 주총 구존제나 주총 취소 또 이제 여러 가지 손해배상 등에 관련된 소송을 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이번에 그 이사 후보가 몇 명씩 나온 거죠? 지금 고려아연 측이 7명이고요. 그다음에 MBK 영풍 MBK 측이 14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14명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그 의결권 기준으로 50% 넘게 득표하는 이사들은 다 선임이 될 텐데 그렇죠. 지금 지분 그 영풍 지분이 제한이 된다고 보면 사실 지금 주총이 끝나진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기로는 저쪽 고려아연 쪽에 7명이 다 선임이 되고 영풍 쪽에 14명은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이사진도 안 그래도 최윤범 쪽 11명 그다음에 영풍 쪽 1명 11대 1이었는데 이번에 7명이 새로 들어가게 되면 이사진이 18대 1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상법상에 모자 회사가 있을 때 이 자회사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이 상호 출자를 막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자 회사 관계인데 제가 나은수 기자한테 출자를 해줬는데 나은수 기자가 그 돈으로 내 주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사면서 돈 주고 나한테서 받은 주식으로 또 내 주식을 사고 그러면 서로 간에 어떤 이 지배력이 이렇게 왜곡된단 말이에요. 오고 간 돈은 저기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도 네 지분을 가지고 너도 나 지분을 가지고 이런 어떤 가공의 그 출자가 이제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지배력의 왜곡을 막자.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본 충실의 의무. 여기 출자하고 여기 출자했으면 2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자본 충실의 의무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자 회사 간의 그 상호 출자를 막는 거고 그다음에 모자 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10%를 출자를 하게 되면 의결권 행사를 이제 막는 것도 같은 취지란 말이에요. 모자 회사 상호 출자를 막는 거하고 같은 취지인데 상법에서 이렇게 상호조 출자 제한을 하는 목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본 취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경영권 방어에 이게 활용이 되면 이건 좀 상법의 근본 그 취지에 어긋나는 건데 물론 이걸 뭐 법기술자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 이거 위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지금 MBK 쪽에서는 SMC라는 회사 자체가 국내 회사여야 하고 또 주식 회사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고려아연에서 이런 식으로 의결권 제한을 가하는 데 대해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막은 것이냐 하는 부분도 뭐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가처분으로 계속 몇 가지 계속 가처분으로 쌓아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금 재판 같은 경우는 가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이 좀 또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이것도 가처분으로 이렇게 좀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신속하게 판단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를 일반 재판처럼 뭐 몇 개월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컨대 영풍 MBK 쪽에서는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판단을 해서 기존의 주총은 뭐 무효라든지 뭐 이런 판단 아니면 기존의 주총은 유효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3월 정기주총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 기존 주총이 무효다 그러면 뭐 새로 임시주총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소송의 그 판단도 법원에서 이제 빨리 그 가처분을 통해서 빨리 해줘야 되겠죠. 예. 지금 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풍 쪽에서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총 하루 전날 그 SMC가 최씨 일가나 영풍 정밀로부터 그 주식회사 영풍 주식을 샀다고 하는데 오늘 그 주총에서 이사회 의장으로 나온 박기덕 사장은 도대체 언제 알았느냐 그 부분을 또 지금 의결권 제한한다고 하는 거 이런 법적인 부분을 의장은 언제 알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박기덕 사장이 어제 뭐 발표한 사실을 그냥 그대로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회피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인지했냐 하는 부분도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회피를 하고 있고 이 SMC라고 하는 회사도 엄연히 하나의 회사인데 그 회사가 누가 봐도 사업적 목적이 아닌 고려아연 의결권 영풍이 가진 의결권을 막겠다고 하는데 500수십억 원을 투입한 부분 그 부분도 뭐 정당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심은 들고요. 오늘 영풍 MBK 쪽의 변호사들이 의결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지금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뭐 이 시간 현재 그 주총 표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뭐 최은범 회장 쪽이 이긴다. 최은범 회장 쪽 이사진 7명이 다 선임이 된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뭐 이대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뭐 10,000분의 1의 확률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이 영상 촬영 시점 자체가 지금 주총이 끝나기 전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녹화를 하고 있는 거라는 점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